택배가 왔습니다. 오! 열어봤더니 물건이 깨져 있어요. 택배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라고 말하시는 분은 약간 증거법에서 약간 좀 판단을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물건을 실을 때 그게 온전했나요? 물건을 실을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찻잔 세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찻잔 세트. 찻잔 세트가 왔는데 하나가 금이가 있었어요. 여러 컵들 중에. 근데 그 찻잔 하나가 50만원짜리네요. 200만원짜리 세트였는데 찻잔 4개짜리 뭐 닭이까지 해가지고 뭐 한 300만원으로 해봅시다. 택배회사가 책임져야 될까요? 발송자가 책임져야 될까요? 택배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물건을 실을 때 그게 온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귀중한 물건을 보낸다 라고 했을 때 그 귀중한 물건을 포장할 당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확인을 받아야 돼요. 렌터카 해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렌터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체를 보고 그 주변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찌그러진 부분이 있는지 섬세하게 체크하죠. 심지어 기름이 얼마 남아있는지까지 체크하지 않습니까? 왜 체크합니까? 처음에 이 자동차를 내어줄 때 차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인하라 그러죠. 사인 안 하면 차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택배나 물건을 운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실을 당시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택배회사 아저씨한테 물건을 건넬 때 우리는 포장을 해서 건네죠. 물건을 풀어헤쳐가지고 막 차 컵을 이렇게 싸면서 택배 아저씨한테 건네지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도 바쁘죠. 오면은 뭐 좀 써가지고 들고 뛰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건을 일일이 싸고 있다? 택배 아저씨 짜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포장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택배 아저씨와 물건을 보내는 사람 사이에는 물건 확인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컵이 하나 깨져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고가의 미술품이라면 어떨까요? 50억짜리 미술품이다. 50억짜리 미술품을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실어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스크래치가 가 있어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우와, 손실액이 10억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운송업체 책임? 발송자 책임?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유사 판례가 있었습니다. 시가 35억짜리 미술품이고요. 중국 아이웨이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스크래치가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술품을 발송했던 회사가 우리나라의 그 운송업체 그리고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었습니다. 우리 서울고등법원은 처음에 물건을 발송할 당시에 어떠한 흠이 없는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습니다. 물건을 맡길 때 그게 온전한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물을 발송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택배업자한테 이거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생기고 지금 온전하죠? 라고 해서 보내면은 택배업자는 그걸 아주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또 박스에 보낼 때 거울 종류, 유리 종류 또는 컵 종류 이런 경우에는 깨지기 쉬움, 충격 주의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 표시가 된 거 많이 보이시죠? 그게 이제 운송인한테 특별한 주의를 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또 음식물인 경우에는 음식물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을 배송할 때는 물건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사이에 그 물건이 어떤 형상이며 그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합의를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